엄마 무슨 소문 들었어? 엄마가 남자랑 어울리고 다닌다면서? 소문? 아,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 얘기하는 거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짓? 지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과 책을 읽고 대화하는 게 창피해? 엄마가 이혼도 모자라서 남자까지 만나면 우리 집안 망가져.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어?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안쪽 골목.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김밥집의 불이 가장 먼저 켜졌다. 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68세 박영자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주방불을 켰다. 손때 묻은 도마 위에 오이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했다. 오이는 반듯하게 썰려 나갔고 달걀지단은 노릇노릇하게 붙여졌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번지며 좁은 가게 안을 채웠다. 이 일상이 벌써 40년째였다. 남편 박철호가 공무원으로 벌어오는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28살 되던 해 영자는 김밥집을 열었다. 남편은 그때도 못마땅해했다. 공무원 아내가 무슨 김밥 장사냐. 체면 좀 생각해라. 체면이 밥 먹여줘요. 애들 학비는 누가 내요? 나라도 벌어야지. 그렇게 시작한 김밥집은 어느덧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가 됐다. 시장 사람들은 영자를 김밥집 언니라 불렀고 젊은 시절부터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있었다. 손목은 늘 저렸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이라는 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날도 영자는 밥을 지으며 혼잣말했다. 오늘은 철호 아버지 생일이지. 미역국 끓여줄까?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 위에는 미역국,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차려졌다. 영자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남편을 불렀다. 여보 아침 드세요. 그러나 70세가 된 철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밥을 입에 넣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늘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 했잖아. 귀가 먹었냐? 영자는 잠시 굳어졌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억눌렀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은 무뚝뚝했고 바람기도 많았다. 술자리에서 늦게 들어오고 여자 문제로 소문이 돌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영자는 아이들 위해 참자며 속을 다스렸다. 하지만 오늘따라 허탈했다. 내가 40년 동안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철호가 나간 뒤 영자는 설거지를 하다 잠시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시장 골목에는 벌써 트럭들이 들어와 분주히 짐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마음은 유난히 허전했다. 점심 무렵 재료를 사러 시장 큰 길로 나선 영자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카페 유리창 너머 철호가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화려한 화장, 반짝이는 네일 아트, 짧은 원피스. 철호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영자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미소를 그녀에게 건네고 있었다. 순간 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저 웃음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인데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게만 들렸다. 그날 밤 철호가 집에 들어왔다. 태연하게 말했다. 등산 재미있었어. 영자는 주방에서 두 손을 떨며 그를 바라봤다. 친구랑 갔다고? 35살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내 눈으로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뺨까지 만지던 거. 잠시 말문이 막히던 철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야, 박영자. 나이 70 넘은 늙은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정신 차려. 그럼 그 여자는 뭐야? 철호는 한동안 얼어붙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가 40년 동안 뭘 해줬다고. 김밥 냄새 나는 가게에서 평생 쭈그리고 살았잖아. 늙어서 볼품도 없고. 영자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지금 들은 말이 그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진심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왜 지금까지 같이 살았어? 습관이지 뭐.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이혼하자, 영자야. 순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철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미숙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오늘부터 거기서 지낼 거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텅 빈 집안. 영자는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철호가 집을 나가고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는 듯했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의 주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이야. 영자는 휴대폰을 들어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혜야, 너 아빠가 바람이 났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혜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슨 농담이에요? 아빠가 무슨 바람이 나요?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직접 봤어. 35살 여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었어. 그 여자 집에 들어간다고. 엄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가 70인데 말도 안 돼요. 지혜의 반응은 차갑고 의심투성이었다. 영자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믿어주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망상처럼 치부하는 딸이 야속했다. 그날 오후엔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다고? 내 아버지가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산다는데도? 엄마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이혼하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요. 아버지 연금도 끊기고 재산도 나눠야 하잖아요. 영자는 핏줄이지만 차갑게 계산하는 민수의 말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다. 저녁 무렵 지혜가 남편과 함께 집을 찾아왔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지혜가 본론을 꺼냈다. 엄마 설사 아빠가 여자 문제로 집을 나갔다 해도 이혼은 안 돼요. 엄마 나이가 68이에요. 그리고 아빠 명의로 된 집 연금도 있잖아요. 이혼하면 다 사라져요. 지혜야, 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기나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엄마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다 피해를 봐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영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고통보다 재산과 체면이 먼저구나. 바로 그때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대요.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대요. 게다가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한대요. 뭐라고?
엄마 지금 이대로 이혼하면 우리 다 망해요. 집도 빼앗기고 연금도 없어지고. 지혜와 민수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아빠한테 가서 이혼 철회하라고 하세요. 왜? 아끼는 내 말을 못 믿더니 이제 보니까 진짜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엄마가 고집 부리면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듯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엄마의 행복이 아니었다. 오로지 재산과 자기들 몫이었다. 너희는 내 마음은 조금도 신경 안 쓰는구나. 내 아빠가 날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돈이랑 체면만 중요한 거냐. 엄마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이혼하면 우리 집안이 산산조각 나요. 아니 이미 산산조각 났어. 내 아버지가 그걸 깨뜨렸어.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엄마가 지금 이혼하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70 다 돼서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창피? 너희가 창피하다고. 내가 불행을 감수하라는 거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된 선택하면 우리 인생도 다 같이 무너져요. 제 빚은 누가 갚아요? 엄마가 보증 서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날아가요. 민수야 너까지 너도 결국 돈 얘기구나. 순간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는 내 아픔엔 관심 없어. 내가 40년 동안 김밥 말며 버틴 것도 새벽마다 시장 나간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였는데 결국 너희 눈에 나는 재산이고 보증이고 체면일 뿐이구나.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기적으로 굴면 안 돼요. 우리 생각도 좀 하셔야죠. 이기적이라고?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한 내가 순간 영자의 눈빛이 강렬하게 변했다. 좋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아버지도 너희도 더 이상은 내 발목 잡지 마. 지혜와 민수는 놀란 듯 영자를 바라봤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에 홀로 남은 영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새벽 3시 반. 집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던 영자는 결국 김밥집으로 향했다. 철호가 집을 나가버린 뒤 그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작은 가게뿐이었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도마 위에 칼자국이 빼곡하고 가스레인지 옆에는 수십 년간 사용해 닳아버린 냄비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내 인생이었지. 그녀는 조용히 불을 켜고 밥솥에 손을 얹었다. 차갑게 식은 밥솥을 어루만지며 1983년 봄날을 떠올렸다. 그해 철호의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 영자는 고심 끝에 김밥집을 열었다. 철호는 대노했다. 체면이 있지. 공무원 아내가 김밥 장사라니. 체면이 밥 먹여줘요. 애들 학비는 어디서 나와요? 그날 밤 영자는 밤새 달걀을 부치고 시금치를 무치며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아이들의 학비, 집세, 생활비를 지탱했다. 영자는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아이들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딸 지혜가 나타났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차가운 표정이었다. 엄마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그래. 잠이 안 와서 나와봤다. 엄마 정말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래. 더는 못 살아.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나갔는데 내가 왜 기다려야 해?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이혼은 안 돼요. 지혜야, 내 눈에는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안 보여? 엄마가 감정적으로 굴면 우리 다 힘들어져요. 아빠 재산, 연금 다 없어져요. 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엄마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고, 엄마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봐야 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이런 말 하면서 찾아오지 마라. 지혜가 충격에 얼어붙은 얼굴로 뒤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허공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가게에 들어섰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가게 장부지. 엄마, 아빠가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최소화하려는 거 알아요? 김밥집도 아빠 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뭐라고? 이 가게는 내가 세운 건데. 법적으로는 애매해요. 엄마, 그래서 아빠한테 잘 말해서 합의 보라고요. 잘 말해. 지금 나더러 무릎 꿇으라는 거야. 엄마, 제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제 빚 있잖아요. 엄마가 보증 서주신 거 그것까지 다 날아가요.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 다 길바닥에 앉아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요. 아빠한테 가서 빌어주세요. 영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봤다. 빌라니 너도 결국 돈이구나.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산 건 다 잊었니? 내 새벽, 내 손목, 내 허리. 다 부서지도록 일한 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아빠한테 빌라고?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차갑게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너도 나가. 이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수가 울먹이며 나갔고 가게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영자는 의자에 털썩 앉아 눈을 감았다. 그래 40년 동안 참았어. 남편의 무시도 아이들의 무심함도. 하지만 이제는 다 끝이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며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보려던 날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떨려왔고 차가운 종이의 촉감이 마치 쇠사슬처럼 자신을 올가매는 것만 같았다. 변호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밥집 명의도 문제될 수 있어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네. 짧은 대답을 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서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책향기 서점. 낡았지만 따뜻한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히 섞여 있었다.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던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나이로는 60대 중반쯤, 단정한 셔츠 차림에 군더더기 없는 자세. 영자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냥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천천히 보세요. 영자의 눈길은 자연스레 한 권의 책에 멈췄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장을 펼치자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인생 후반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중요한 건 늦게라도 피워낼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온 것, 그리고 이제라도 찾고 싶은 무언가가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듯 했다.
그 책 저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옆에 다가온 남자가 말을 걸었다. 저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퇴직 후 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저는 박영자예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내를 내비쳤다. 저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68살인데. 건우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사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을 시작했어요. 평생 교사로 살다가 정년퇴직했는데 이제는 좋아하던 책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죠.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처럼 상실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니. 혹시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독서 모임에 오시겠어요? 60대 이상 분들이 모여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의 주제는 인생 후반전이라는 책이었다. 저는 65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강사까지 하고 있답니다. 저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나이 탓을 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를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고 있었다. 발언 차례가 돌아오자 영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40년 동안 김밥집을 운영했어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들조차 제 마음보다는 돈과 체면을 걱정해요. 솔직히 너무 외롭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바라봤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영자 씨 잘 오셨어요. 여기는 서로 기대고 위로하는 곳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자는 달라져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휑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자꾸만 건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온화한 미소, 진중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말투. 며칠 후 김밥집에 지혜가 찾아왔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무슨 소문 들었어? 엄마가 남자랑 어울리고 다닌다면서? 소문? 아,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 얘기하는 거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짓? 지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과 책을 읽고 대화하는 게 왜 창피해? 엄마가 이혼도 모자라서 남자까지 만나면 우리 집안 망가져.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어? 영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혜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외로워. 나이 든 게 죄야. 엄마 제발 조금만 참으세요. 아빠도 언젠가는 철이 들 거예요. 그때 민수까지 나타났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빠랑 이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남자라니 우리 체면은 뭐가 되냐고. 영자는 결국 폭발했다. 그만해. 너희는 나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나는 평생 너희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아빠의 배신, 너희의 비난뿐이구나. 이제 그만. 나를 괴롭히지 마. 지혜와 민수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말없이 돌아갔다. 남은 건 적막과 울컥하는 눈물뿐이었다. 그날 밤 건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나를 비난해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영자 씨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자는 눈을 감았다. 자식들에게서 느낄 수 없던 따뜻한 위로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독서 모임에 나가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던 영자는 김밥집에 앉아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쾅 열리더니 딸 지혜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다. 지혜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사위는 곁에서 눈치를 보며 그녀를 따라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지혜는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내밀었다. 뭐야 이게? 아빠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신청서를 봤는데 엄마 몫이 거의 없어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내가 이 가게에서 40년 동안 벌어온 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빠 쪽에서는 김밥집 운영이 사실상 아빠 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엄마는 가사와 일부 보조만 했다고. 영자는 손에 쥔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려왔다. 내가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 손목이 휘어지도록 김밥을 말았어. 그런데 그게 다 가사 보조라고. 지혜는 당황스레 엄마를 달랬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아빠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세요. 이혼을 철회해달라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어야 해요. 영자는 눈을 치켜떴다. 빌라고?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엄마 현실을 생각해야죠.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다 해결돼요. 제발요. 그 순간 가게 문이 또 열리며 아들 민수가 뛰어들어왔다. 땀에 젖은 셔츠 차림,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변호사 통해서 엄마 보증 서준, 제 빚까지 정리하려고 해요. 지금 이대로면 5천만 원 빚이 다 제 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혼하지 말자고 해요. 제발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망하면 진짜 끝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혜도 손을 맞잡으며 애원했다. 엄마 저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엄마만 고집 안 부리시면 다 해결돼요. 영자는 숨이 턱 막혔다.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가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고 날 버리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구나. 오히려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어쩔 수 없잖아요. 아빠 마음 돌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럼 내가 40년 동안 참으며 살아온 게 다 뭐야? 너희 학비, 등록금, 결혼비용. 다 이 김밥집에서 나온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엄마, 지금은 감정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 길 찾아야죠. 엄마가 이기적으로 굴면 다 무너져요. 이기적?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내 아버지가 배신한 건 외면하면서. 순간 영자의 분노는 폭발했다. 손에 쥔 국자를 바닥에 내리꽂으며 소리쳤다. 나가. 다 나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지혜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봐요. 싫다. 내 아버지에게 빌며 살 바엔 차라리 거지로 살겠다.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지켜.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동생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는 숨소리만 가득했다. 영자는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결국은 돈과 체면밖에 모르는구나.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눈물 속에서 또렷한 다짐이 피어올랐다. 아니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더는 누구한테도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밤이 깊어갔다. 시장의 불빛이 꺼지고 김밥집 안에 홀로 남은 영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밤새 가게 불을 켜둔 채 멍하니 앉아있던 영자는 새벽이 다가올 무렵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순 없지.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구부정해진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강인한 눈빛이 번지고 있었다. 40년 동안 남편의 무시와 자식들의 요구 속에서도 버텨온 자신이었다. 새벽 4시 영자는 습관처럼 밥솥에 불을 올렸다.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났다. 처음 김밥집을 열던 날 다들 비웃었지. 공무원 아내가 뭐하냐고. 그래도 나는 해냈어.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했잖아. 그게 다 내 손으로 해낸 거야. 밥이 뜸을 들이는 사이 영자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내 몫을 찾겠다. 법정까지 가더라도 싸우겠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건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영자 씨, 오늘 새벽 모임에 올 수 있으세요? 걷기 모임 겸 아침 독서예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가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퍼지려는 시간, 작은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었고 손에는 책이나 수첩을 들고 있었다. 건우가 반갑게 다가왔다. 오셨군요. 같이 걸으면서 얘기 나누죠.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저는 어제 손주 돌봐주느라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걸으니까 살 것 같네요. 또 다른 노인이 웃으며 말을 보탰다. 저는 퇴직하고 한동안 방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책 읽고 대화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영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다들 상처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기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건우가 슬쩍 물었다. 영자 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제 아이들이 와서 결국 저보고 아버지한테 빌라고 했어요. 제 인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과 체면만 생각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행복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이 나이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다는 게. 건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고 제가 있잖아요. 순간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설렘이 찾아왔다. 며칠 뒤 건우는 영자에게 작은 기타를 건넸다. 한번 배워보실래요? 저도 퇴직 후에 시작했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돼요. 손가락 이렇게 놓으시고 건우가 영자의 손을 잡아 코드 위치를 알려주자 영자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손끝이 아프고 서툴렀지만 건우의 따뜻한 시선 덕에 포기할 수 없었다.
몇 주간 연습한 끝에 드디어 영자는 첫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리랑이었다. 덜컹거리는 음정이었지만 그 순간 영자는 느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어. 노래가 끝나자 건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랑 듀엣 해보지 않으실래요? 듀엣이요? 네. 기타도 배우셨으니 함께 무대에도 설 수 있겠죠? 독서 모임 발표회 같은 자리에서요.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대라니 상상도 못했네요. 이제 상상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며칠 뒤 영자는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에 응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40년간 제가 벌어온 수입, 김밥집 수입까지 모두 합쳐 정당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남편 측에서 쉽게 응하지 않을 텐데요. 법정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야죠.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영자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아내도 이용당하는 엄마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그날 밤 영자는 김밥집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더는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 70을 앞두고 새로 시작한다 해도 그게 뭐 어때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영자는 김밥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 이 가게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존심이자 새로운 출발의 터전이었다.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기 오는 사람 박철호 아니야? 어머, 진짜네. 꼬리말이 아니구만.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옷차림의 수척한 얼굴의 철호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예전 구청 공무원으로 근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철호는 김밥집 안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손에 묻은 고추장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다. 여기에 웬일이세요? 철호는 무릎을 꿇었다. 영자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놀라서 수군거렸다. 영자는 굳은 얼굴로 물었다. 4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기억은 해요.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게 40년이었어요. 미숙이가 날 떠났어. 돈 없다고 늙었다고. 결국 날 버리고 갔어.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보험입니까? 철호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영자야,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건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기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상황을 보자 미소가 굳어졌다. 여기 무슨 일이죠? 철호는 건우를 쏘아보았다. 이 사람이구나? 내가 만난다는 남자? 철호 씨 말 조심하세요. 건우가 단호히 말했다. 내가 뭔데 참견이야? 야, 영자야. 이런 늙은 총각한테 넘어갔냐? 내가 내 아내였던 게 창피하다.
영자의 눈빛이 불꽃처럼 빛났다. 그만해요, 철호 씨.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바람 피우고 배신하고 결국 버려진 게 누구예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용서? 영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평생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모욕한 당신이? 철호는 허둥지둥 말을 이어갔다. 영자야, 제발.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너라도 잡아야 살아.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건우가 조용히 다가와 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났으니까요. 철호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다. 정말 끝내겠다는 거야? 우리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냐? 끝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나는 이제 복수도 용서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을 겁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철호 씨 나가요. 더 이상 내 가게,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요. 철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김밥집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문득 마음이 복잡해졌다. 40년간 함께한 남편이었다. 미움도 크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쌍하게 느껴지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난 내 인생을 지켜야 해. 건우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힘들었죠? 네. 그래도 후련해요. 드디어 내 목소리를 냈으니까.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속으로 번졌다. 며칠 후 독서 모임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다. 영자와 건우가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함께 연주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확신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더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방영자 그 자체로.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6개월이 흘렀다. 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희생하는 엄마도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박영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김밥집은 여전히 시장 한복판에서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다. 영자는 김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다양한 신메뉴를 내놓기 시작했다. 잡곡밥으로 만든 건강김밥, 산나물 김밥, 심지어 시장 어르신들을 위한 저염식 김밥까지. 손님들은 놀라며 말했다. 영자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네요.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새로운 걸 해내다니. 우리도 용기 얻어요. 우리도 뭐든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잖아요. 저도 이제야 피어난 거죠. 영자와 건우는 함께 작은 복합문화 공간을 열었다. 이름하여 늦은 꽃잎. 낮에는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서점 카페로, 저녁에는 영자가 직접 요리를 내놓는 아늑한 식당으로 변신했다. 개업날 독서 모임 사람들, 시장 상인들, 김밥집 단골 손님들까지 몰려왔다. 영자 언니 진짜 멋지다.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68배 새 출발이라니 우리도 힘이 나네. 영자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개업식을 마치고 저녁 무렵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들이 있었다. 지혜와 민수였다.
엄마, 영자는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두 아이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수그러든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지혜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익만 따졌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영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네, 엄마가 행복하셔야 우리도 웃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 빚 걱정만 하고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줬어요. 앞으로는 엄마 힘 빼는 짓 안 할게요. 엄마, 건우 아저씨 정식으로 소개해 주세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너희들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며칠 뒤 건우는 영자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 씨, 우리 결혼하지 않으실래요? 결혼이요? 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영자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68배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세상 사람들의 눈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건우의 진심 어린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늦게 핀 꽃이라고 했잖아요. 나이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행복하면 그걸로 됐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작은 한옥마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독서 모임 친구들, 시장 상인들, 자식들까지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진짜 예뻐요. 이렇게 행복한 엄마 모습은 처음 봐요. 민수도 건우에게 인사했다.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건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 남은 생애를 다 바쳐 모실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결혼식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작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닷가를 걸으며 기타를 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요리를 해먹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영자가 말했다. 건우 씨 후회 안 해요. 68배 재혼한 아내 쉽지 않을 텐데. 전혀요. 오히려 영자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새로운 삶의 향기를 전해주었다. 몇 달 뒤 복합문화공간 늦은 꽃잎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찾아와 책을 읽고 영자의 김밥을 먹고 건우와 영자의 듀엣 공연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철호가 몰래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한참 바라보다가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돌아갔다. 영자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붙잡지 않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고 2층 테라스에 앉은 영자와 건우는 별빛 아래에서 기타를 연주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늦게 핀 두 사람의 사랑이 노래에 실려 퍼져갔다. 영자는 건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별빛 아래 영자의 얼굴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빛나고 있었다. 늦게 핀 꽃잎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